병원, 유치원 선생님 저거 이런 좀 CS 이거 봐라. 우리 유치원 선생님 얘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병원에 필요할 것 같아. 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 별분이 병원. 만화도 있네요. 교재. 네. 와, 신난다. 이제 넘어갔다. 자 이제 드디어 네. 개인 내적 영역이 끝나고 야, 야호. 개인 내적 영역을 마치고 대인관계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인관계 영역을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뭘까요? 공감, 협력, 대인관계 영역.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가 뭐가 다를까요? 비슷할까요? 다르지만 영역이 많이 비슷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 되게 다르기도 하고 되게 비슷하기도 하겠죠. 그죠? 한번 대인관계를 이제 전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몇 페이지인가요? 이제 12페이지요. 네, 12페이지. 감사합니다. 가장 상단에 써 있는 내용을 여기 적어놨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좀 학습은 소리내서 같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감성 지능의 대인관계 영역은 사람을 다루는 기술을 말한다. 대인관계 영역이 건강한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각자가 처해 있는 다양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에 능하고 잘 어울려 지낸다. 또한 동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그룹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찾는다. 네, 감사합니다. 감성지능에서 말하는 대인관계 영역은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말하죠. 사람을 다루는 기술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영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영린이 뭔지 아세요? 네, 용의 비늘. 여러분들 천재십니다. 잘 안 나오는 대답인데 역시 용에게 거꾸로 달린 비늘이죠. 그래서 이 용은 사람을 태우고 날아요. 어떤 그런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용이 사람을 태우고 나르는데 그 사람이 태우고 나르는데 용이 고개를 돌려서 사람을 잡아먹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영린을 건드렸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다 영린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나만 알고 있어. 타인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영린을 건드릴 때 우리는 확 잡아먹죠. 갑자기 용이 되죠. 용이 돼서 상대방을 잡아먹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수많은 영린을 찾아내는 방법을 배워요. 디스크를 배우고 애니어그램을 배우고 MBTI를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나는 원래 사교형이니까 약속이 맨날 늦어. 나 주도형이니까 나 명령하는 스타일이야. 나 기질이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이 영린을 건드리지 말아야겠다를 배우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인간의 행동 역량이나 어떤 가치 기준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지뢰밭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게 바로 고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성지능에서 대인관계 역량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영린을 파악하는 거고 나의 선린을 파악당하지 않는 것. 나의 영린과 선린, 거꾸로 말하면 영린을 거꾸로 말하면 선린이에요. 어떤 말을 하면 기뻐하고 어떤 말을 하면 행복해하고 이것을 리더가 상대방의 것을 파악을 하면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죠.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죠. 영린과 선린을 파악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죠. 나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들키면 안 되죠. 그래요? 그래서 왜 나는 들키면 안 돼요? 나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당하고 컨트롤 당하니까.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컨트롤 당할 수 있죠. 아하. 나는 파악하되 그치. 나는 들키지 말라. 그지? 항상 들키지 말라. 오프닝 때도 얘기했던 들키지 말라. 그래서 나의 영린과 선린은 상대방에게 파악당하지 않되 상대방의 영린과 선린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파악하되 들키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성경 구절. 성경 구절 같은.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공감이라는 것을 나누려고 그래요. 공감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며 기분을 알아주는 대화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너의 감정에 거울이 되어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 코칭 공부도 많이 하시고 상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이미 공감 능력이 높으신 분들도 있는데 공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한 두세 분 정도? 짧게. 편이 돼주는 거. 상대방의 편이 되어주는 거. 좋네요, 그죠? 온전히 그 사람의 마음 들어주는 거. 이 세상 너무 살기 외로운데 누가 내 편이라는 기분, 그죠? 온전히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공감은 네.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껴줄 수 있는 걸 표현해줄 수 있는 거. 그 느낌을 내가 말로 표현해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거울처럼 그래서 상대방의 거울이 되어준다. 진짜 거울이 나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사람이 그렇죠. 들어가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좀 들어가자면 기업에서의 공감은 어떨까요? 기업에서의 공감은 공감할 시간조차 있을까요? 없을 것 내가 같아요. 굳이 공감까지 해줘가면 니네 다 월급 받는데 내가 네 공감까지 해줘야 되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지 공감을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너의 입장이나 너의 그걸 다 이해하면 내가 또 다 받아줘야 되고 맞아요. 그러면 그 일이 있으면 내가 그만큼 또 해줘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잘안 돼요. 되거든요. 안 나올 수 맞아요. 없지. 공감은 내가 다 이해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다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네. 이제 책임이 수반되죠. 네. 그래서 공감을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 내용을 할 때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을 겨냥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진단에서 대인관계 점수가 낮게 나온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감에 대해서, 협력에 대해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일도 관심 없어. 일도 관심 필요가 없지. 없다. 요 파트에 있는 일에 이 사람이 일 못하고 내가 공감해줘야 되는 감정적인 사람은 치워버려. 새로운 사람 뽑아서 집어넣으면 돼. 그런데 굳이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사람은 많아. 라고 생각하는 그 아예 프로세스 자체가 그래요. 조직이니까. 조직에서니까. 하지만 굉장히 정말 대인관계를 잘하는 분들도 가끔 앉아 계세요. 그분들의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점수가 높아요. 그런데 뭐 문제 해결이나 현실 인식이 낮은데 대인관계만 높아. 그거는 아닌 거지. 둘 다 높은 걸 얘기하는 두 거죠. 전체적으로 다 높으면서 대인관계 협력 공감이 높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죠. 개인대적 영역도 높으면. 그럼 이 사람은 정말 대인관계를 잘 하고 있는 기업에서 원하는 대인관계. 이것만 높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 회사에서 한 30년 일했어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정말 속이 시커멓게 썩는 경험도 해봤고 리더십도 강하게 발휘해봤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의 지혜를 알게 되는 분들이죠.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진단 결과를 확인해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올 때 굉장히 우리에게 막 놀라운 쾌감이 일어나죠. 그런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일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런 사람이 한 명은 있다 또는 없을 수도 있고 네, 일도 없는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그죠. 어떻게 얘기할까요? 일단 뒤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그들에게 설득이 되는지 포인트를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 영역이 낮은 분들과 함께 그룹 토의를 할 때 그분들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대인이 1도 없어. 너무 토론을 하래. 그러니까 안 되죠, 토론이 안 돼요. 재밌겠다. 우리가 이거 토론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뒷거리를 시시겁고 막 시비 걸고 자기들끼리 대화 잘 못해요. 네. 우리가 봤을 때 재밌겠다. 재밌게. 앞에서 보면 또 처음에 제가 할 때는 너무 놀랐어요. 예측을 못했어요.
놀랬고 싸우고 막 나한테 막 시비 걸더라고요. 그게 제일 문제. 아니, 시비 걸고 싸우고 대충 해라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고민을 하다가 찾은 방법 중에 하나는 대인관계 역량이 정말 그 그룹에 제일 뛰어난 하나를 거기다 끼워넣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악당의 무리끼리 이렇게 뭉쳐놨는데 소외시키면 저한테 단합해서 악당의 무리. 대결할 것 같아요. 단합해서 그 저한테.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 그게 빠지게 할 그러니까 네. 그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그분에게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줬어요.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도와달라. 그분의 이제 거기에서 책임감을 좀 주고 그 항상 도움을 청할 때는 명령하듯이 하면 안 되고 내가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당신만이 여기에 적합하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만이 적합하고 그래서 골랐고 부탁드리는데 도와달라 하고 정중하게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게끔 그가 나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하게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설득 방법을 이용해서 너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을 거기에 앉히는 게 중요해요. 그룹을 진짜 잘 짜요. 네, 그룹을 잘 줘야 돼요. 너 아니면 안 된다. 나중에 미옥 씨랑 한번 그런 우리가 실제 기업 장면에서 어떻게 조작업을 하는지 미옥 씨가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네.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 공감하는 사람과 머리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완전히 두 개의 다른 태도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요? 이해와 공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추구하는 편이에요. 거의 100%.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 말이 많아집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니까. 이런 연유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뭔가가 맞아 들어간다.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은 굉장히 안정이 되고 행복해져요. 근데 공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과 어떤 공명이라든지 이해를 넘어선 어떤 이런 떨림 같은 것을 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런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도 있잖아요. 그럼 만드는 거예요. 이유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역사책과 인문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책은 많이 안 읽게 되는 거고. 왜냐면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소설책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이해와 공감이 이제 굉장히 다른 영역이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문학은 공감을 위한 거라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단은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공감이라는 건 감정과 감정 사이 공명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있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공감을 일으키는 상대와 나 사이를 생각을 해보면 정보라든지 상황의 비대칭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단 말이죠. 슬픈 일을 겪었다. 그럼 나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아이를 잃으면 예를 들면 슬플까? 이렇게 우리는 공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공감을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내 감정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치시키는 게 공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 안에 그 감정이 없다면 상대의 어떤 감정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그 감정을 우리는 공명할 내 안에 뭐가 없다면 공감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는 그것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어떤 일이 닥쳐가지고 거기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니까. 근데 나한테는 그 현실이 아니고 상상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겠지라고 생각하는 상상이죠. 그러니까 현실과 상상 사이에 비대칭이 있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감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모든 걸 감안을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공감하고 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나는 너한테 공감하고 싶어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감 앞에서 굉장히 약한 동물이라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감은 그런데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 공감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감에 대해서 연습하고 학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습하고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 제 주위에 4명 종류의 사람을 소개할게요. 한 명은 저랑 정말 오래된 친구인데 그 친구는 계속 말을 해요.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전 라디오를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계속 말을 해요. 샤워하면서도 말을 하고요. 잘 때만 빼고 계속 말을 해요. 하지만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진 않아요. 막 대화하고 말도 막 겹치고 막 자주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친구죠. 친구니까.
사랑하니까 그죠? 친구랑 가지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저희 멘토이신 우리 박코치님은 실명 제시해도 되나? 우리 박코치님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논리적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상담을 좀 배우셨어요. 그러더니 자꾸 공감을 조금씩 시작하세요. 아이고 우리 차코치가 그랬구나 하면서 아까 얘기한 거울처럼 비춰주는 우리 차코치 힘들었겠구나. 그러네요. 네, 힘들었지. 그럼 지금 상담 좀 배워서 나 공감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서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그가 완전히 공감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거울로 비춰주는 그 단어를 선택해주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좀 기쁨이 되죠. 우리 강 대표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얘기는 절대 공감의 단어를 쓰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차코치님 혹시 지금 나한테 요즘 하는 이런 행동과 이런 말들은 혹시 내가 이럴까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짐작해서 그 이해를 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말로 설명을 해줘요. 그럼 내가 사실 그렇지. 명확하게 알았어. 나 좀 쑥스럽네. 그래요. 내 느낌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내 느낌을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툭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다가 툭 놓는 게 아니라 그냥 툭 꺼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그렇구나. 오케이 접수했어요. 끝. 거기서 더 이상 뭘 또 얘기하고 지지부지만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항상 그 상대방에게 칭찬을 들으면 10%만 10%? 5% 10%만 듣고 나머지 다 버리는 사람이거든요. 이미 습관이 되어 있고 누가 이렇게 칭찬을 하거나 좋은 말을 해도 그래서 뭐 교육생들이 평가 뭐 이런 거 해도 크게 뭐 영향받지 않아요. 네 평가가 나에게 무슨 영향을 이러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GSM을 5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처음으로 이 여자 사람을 마음을 녹이네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칭찬에 대해서 엄청 훈련하고 연습했다고 털어놓더라고요. 털어놓았는데 우리 GSM은 어떤 마음을 정말 이렇게 충분히 상대방에게 느껴주는 그런 강점을 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히 공감받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 남자를 만났을 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인을 만났을 때 그만큼 뭔가 충족이 안 돼. 그렇지만 저에게는 이런 귀한 인연들이 있어서 강 대표와 대화할 때 또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고 박코치님과 할 때, 주혜쌤과 할 때 저의 모두도 좀 달라져요.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사람마다 공감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꼭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코칭에서 배웠던 혹은 상담에서 배웠던 혹은 뭐 부모가 했던 이게 틀리고 맞다가 아니라 기업에서 원하는 공감은 또 다른 거다. 그리고 공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꼭 내가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머리로 하면 되니까. 그죠? 우리 팀의 결과는 어떨까? 평균을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놀랍게도 점수가 낮네요. 그죠? 우리 진단지 한번 제가 가져오라고 아침 말씀드렸어요. 네. 꺼내볼까요? 누가 점수를 이렇게 깎아먹었을까요? 뭐 저도 그런 말 할 처지는 안 돼요. 저도 엄청 점수가 낮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정도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패턴인데 점수가 일단 낮으신 분. 여기서 낮다는 뜻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평균은 되는 거예요. 60점대이기 때문에 평균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50점대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네, 50점대. 55점에서 75점 사이가 이제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자, 점수가 일단 내가 50점대가 있다. 그죠? 그런 분들이 있고. 맨 위쪽으로. 응? 오, 그죠. 거의 비슷해요. 그죠? 자,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미 점수가 그냥 아예 5, 60점대인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방금 혜영님처럼 거의 동일해. 상대방이 준 점수와 내가 준 점수가 동일한 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가 그럴까요? 공감해서요? 그죠? 공감, 협력, 개인관계 세 개 다. 협력은 점수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죠? 네.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차이가 있어요. 그죠? 차이가 있어요. 네. 자, 차이가 있는 분들 있죠? 차이가 있는 분들은 또 차이가
차이가 있는데 과소 진단 아니고 과대 진단 하셨어요. 한 3분 정도 계세요. 과대 진단이. 네. 완전 그 분 정도 계시고 우리는 한 3가지 종류의 패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는 거죠. 저는 공감은 좀 거의 일치하고 네. 협력하고 대인하고 조금 이게 누가 높아요? 스스로가 과대 네, 평가? 네, 그러니까 다 그런가 보다.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이 높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분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 맘대로 대인관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배웠다고 이제 흉내내면서 우리가 공감을 하는데 상대방들이 아는 거지. 소울이 쓰잖아. 배워서 하는 거지. 그래서 소울 좀 넣고 얘기해. 그렇구나 그거 하지 말고 자꾸 찍어 쓰는 거 몇 개 정해져 있어. 그거 하지 마. 막 이래요. 오래 아는 분들은. 알아. 딱. 예전에 이제 같이 상담하는 분들하고 있었을 때 네. 서로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기술 쓰지 마라. 기술 기술 쓰지 마. 다 알아. 막 다 알아. 기술 쓰지 마. 우린 다 알아요. 그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더라도. 네. 우리가 점수가 생각보다 나 대인관계 100점 줬어. 오. 과대 평가. 심각한 반응. 과대망상. 100점. 과대망상. 100점 나왔어. 엄청이야 100점. 나도 100점 안 했어. 뭐야? 현실 검증. 맞아. 맞아. 자기가 되게 노력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화가 안 나면 괜찮은 거고 화가 나면 내가 어떤 물 들어간 풍선 이렇게 누르면 상대방이 튀어나오는 반대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뭐가 눌려서 발생된 거죠. 내 점수를 많이 과대 평가 줬는데 상대방이 낮게 줬어. 근데 내가 감정이 괜찮아. 그럼 괜찮은 거야. 근데 내가 열받아. 이씨 누가 줬어. 그거는 약간 진짜 감정은 진짜 욕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 이거 83점 나왔는데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만족하는데. 만족하면 괜찮아. 전 100점인데 상대방의 대인관계를 83점. 그래 되게 되게 높다고 높은 거지.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본인은 되게 잘한다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왜냐면 잘한다. 제가 중간 점수를 막 피해서 체크한 게 있었어. 의식적으로. 중간에 애매모호한 게 중간에 걸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의식적으로 밑을 더 체크한 게 없잖아요. 이 문항지에서 약간 그게 저는 약간 궁금했던 부분이 중간 그 3점대가 굉장히 많이 체크되는데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를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걸까라는 게 약간 물음표였거든요. 그거는 제가 답을 명확히 드릴 수는 없고 자신의 삶에서 주관적으로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적 힘이니까. 그래서 뭐 뭐지? 이게 편안하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분노하면 진짜 자신 욕구가 아니다. 내가 대인관계를 하려는 게 정말 내 욕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뭐 내 환경이나 내가 원래 그런 욕구가 아닌데 표출이 안 된 누군가의 강압. 그래서 억지로 했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사람이 화가 난다는 그죠. 거구나. 이제 같이 이해 나가는 이런 순서들이 참 좋아요. 제가 체각이라 이해가 좀 아, 느려가지고. 좋아요. 같이 느껴가면서 가는 것들. 네. 저희가 대인관계에서 그런 오감에 대해서 또 다룰 거라. 오케이. 좀 이해가 가셨나요? 네. 우리 점수가 어떻다? 현실 인식 정도. 네. 점수가 생각보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이론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대인관계가 안 되니까 이런 공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맞아요. 저도 상당히 사실 그랬고. 따뜻한 유능 모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가 아마 살에 지나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능한 사람, 정말 저 사람 닮고 싶다, 저 사람 너무 유능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인가 차가운 사람인가. 그럴 때 차가운 사람일 때 상대방에게 질투와 시기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의무적 연계와 방해로 행동 반응이 일어난대요. 사실은 이런 거죠. 말로는 아, 네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안 하는 거지.
따뜻한데 유능함은 정말 그 예전에 예시로 들었던 두산 그 존경받는 리더 3%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유능한데 따뜻한 사람. 유능한데 따뜻한 사람에게는 6개월이 지나고 1년 동안 연락을 한 번도 안 해도 마음 편하게 전화 한 번 할 수 있죠. 툭 전화해서 뭐 하세요?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유능한데 차가운 사람한테는 뭐 전화해서 괜히 욕만 먹고 뭐 필요할 때 일 있으면 전화해야겠다.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만한 일이나 그런 게 있으면 연락 드리는 게 낫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따뜻한데 무능해. 방치 그죠? 방치되고. 차가운데 또 무능해. 그러면 거부와 회피. 여기에서 그 꽃거지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고, 꽃거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사회 부적응자들. 생각보다 이제 그 진단을 했는데 이 그래프 모양이 막 이렇게 된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심하게 내적 이 지도 자체가 심하게 들어가고 심하게 나오고 막 상대방이 준 것들은 뭐 내용과 굉장히 다른 내적 갈등이 굉장히 좀 심한 분들. 그래서 그 작정하고 같은 회사 내에서 진단을 할 때 작정하고 너 한번 어디 먹어봐라 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단을 할 때.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안 하고 서로 잘 처음에 만났을 땐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 했잖아요. 회사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서로에게 해주게 할 때도. 이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여기서 드러나요. 네. 상처 많이 받겠어. 네, 상처 엄청 받죠. 코치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정말 이 사람이 무능하고 차가운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오해 때문에 그런가,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리더에게 현실을 파악하게 하고 맡겨야죠. 그걸 내가 뭐 코치가 간섭해서 뭐 전문가가 간섭해서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현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저희가 시간상 이것을 이론을 일단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와서 그룹 토의는 협력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네. 그 어떤 그 의학 박사가 사이코패스의 뇌를 조사를 했대요. 그 사람이 막 그 범죄 심리자들의 뇌를 막 조사를 했더니 사이코패스들의 뇌는 일정한 특성을 보이더라. 막 조사를 하다가 어떤 사진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거는 범죄자도 아닌데 사이코패스의 그 뇌 사진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거지 하고 봤더니 내 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보고 사람들한테 아내와 지인들한테 물어본 거죠. 나의 뇌가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대. 근데 지인들이 크게 이거 맞지 않아. 맞아, 너 좀 그래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공감을 못하고 감정을 못 느끼는 것들이 어떤 일정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더라라는 얘기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라던가 폭탄 제거반을 하는 사람이라던가 혹은 리더들이 빠른 결정을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내려서 정말 몇십억 몇백억의 돈이 왔다가 매출 왔다 갔다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심각한 어떤 스트레스의 상황에서도 결정을 내리려면 그들은 오히려 심장박동수가 더 느려지고 차분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외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수술할 때 감정을 느낄 호사가 없어요. 피가 솟는데 이 사람 피가 쏟아서 너무 힘들겠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어떤 감정의 사치고 호사일 뿐이지 그것을 누리다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감정을 없애는 노력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것들이 강점으로 발휘되지만 또 양날의 칼로서 자신의 삶에 또 어떤 어려운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성향적으로는 대인관계 역량이 떨어지고 공감 수치가 낮은 분들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순간에
지나친 자신감과 남을 조정한다거나 사기꾼 성향으로 말을 만들어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확신에 차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잘 설득하고 원대한 사고를 하면서 어떤 부하 직원들의 어려움들을 잘 위험을 감수해주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내 성향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가 공감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내가 공감 점수가 낮다면 나는 어떤 성향으로 치우쳐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회사의 성과와 우리 팀의 협력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잘 발휘하고 있는가, 이 포인트를 잘 찾는 것이 공감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 예시를 몇 개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공감력이 이제 떨어지는 분들은, 떨어진다는 단어보다는 공감 수치가 낮은 분들이라고 정정을 할게요. 공감 그 수치가 낮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회의 때 나만 얘기해. 상대방들이 얘기를 안 해. 준비를 제대로 해오지도 않고 말을 안 해. 막 화를 내시는 거죠.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기쁘게 미리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들이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갑자기 성실하고 매출에 좋은 영향을 주던 직원이 갑자기 근태가 나빠졌어. 갑자기 나간대. 그럴 때 미리 공감을 잘 해놓지 않은 리더의 경우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너무 일을 잘하지 못해서 무시하는 경향. 이게 기업에서 사실은 공감, 협력, 대인관계가 전체적으로 낮은 분들이 깊숙이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런 얘기해요. 사실 우리 팀에 구타유발자가 하나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얘 때문에 정말 내가 미치겠다. 한 번씩 이렇게 막 욱욱하고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이제 털어놓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일을 너무 못해서 그런 거죠. 그 직원이. 그 리더 입장에서 그런 거. 일도 리더 못하고 근태도 나쁘고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들을 자주 해요. 기본은 누구의 기본일까요? 근데 코치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뭐그 우리가 전문가로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나에게 불만을 좀 나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어떤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 있어요. GSM에게도 그런 사람이 나 있거든요. 흘렸어 대단히. 싸웠죠. 나랑 욕도 그죠? 있고요. 욕도 하고. 예. 정도면 가족 정도면 아니 일하다가. 와, GSM이 그렇게 할 정도면 진짜 일을 못했나 보네요.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일을 못했습니다. 네. GSM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욕을 할 정도면. 배경이도 있어요. 간호사 하다 보면 업무적인 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특히 신규들 들어오면 일이 탁탁탁 막히고 어떤 센서 감이 없으면 빨리빨리 배워줘야 저 생각해보니까 네. 예전에 오래전에 욕을 할 때 저랑 같은 직급 남자 과장 있을 때 정말 일을 못했는데 그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분노 아닌가요? 왜냐면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사람이 일을 못하고 맨날 나가서 담배 피우고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그 일을 다 내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진짜로 어려운 간호사는 진짜 필요한 게 다 이 과정을 겪거든요. 근데 공감하지 못한다? 내가 나중에 잘하고 나면 내가 저랬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태움 같은 게 나오고. 왜냐면 진짜로 되게 얘가 이거에 대해서 못하면 환자가 진짜로 그래야지. 죽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그 되게 예민해지고 결국에 얘가 낸 사고를 결국 내가 내가 처리해야 책임지고. 되니까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해져 있는데 결국에 나도 이런 상황들을 다 겪으면서 성장을 한 거죠. 되게 잘 까먹기 편한 그래서 되게 무시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무시하게 돼요. 그게. 네. 경악을 했던 거 경험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막 하대하고 화풀이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리더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 그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전염이 돼요. 사람이 다른 그렇게 사람- 그 다른 사람도 그거를 하니까 무시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 같이 되는 만나서 거라고. 뒷담화를 까죠. 리더랑 만나서 또 뒷담화 또 뒷담화를 하고. 까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머릿속에 부하 직원들의 머릿속에 뭐가 자리 잡느냐. 아, 우리 리더는 좀 부족한 사람은 공감하고 케어할 줄 모르고 구박하는 사람이야. 내가 혹시 좀 부족하면 나한테도 그러겠네? 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도 직장을 했거든요. 직장을 다니면서 저는 성향이 되게 착했어요 옛날에는. 지금 네, 아, 네, 착하셨구나. 네. 공감해 주신 거죠. 네. 근데 저는 진짜 제 일을 안 하고 그 사람 일을 알려주는 거에 되게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진짜 2년 동안 매달려서 얘를 이렇게 다 해줬어요. 저는 그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했고 제가 이게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못하고 계속 내일은 쌓이면서 이 사람이 계속 근데 얘는 근데 그게 내가 정말 진심으로 2년 뒤에 이 사람이 막 딱 스스로 섰어. 섰으면 내가 아 그래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저한테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얘를 계속 코칭하면 뭘 어떻게 도와주면서 그 도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2년 뒤에 오는 건 제 일도 못한 거에 대한 패배감도 약간 있었고 또 얘에 대한 약간 불신 같은 것도 생기고 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 케어할 건지에 케어할 대한 것인가. 정도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경험과 또 실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기업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찾은 가장 최고의 방법은 이런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 리더가 용기 내서 내가 내 안에 악마가 마녀가 사는데 그 마녀가 이런 상황에서 좀 취약하게 발휘돼. 저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랑 부딪힐 때 내가 좀 힘든데 팀원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리더에게 의논을 좀 한다거나 해서 이 사람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우리 팀에서 얘한테만 아주 악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오해도 불러 많이 일으키고. 네, 오해를 불러 많이 일으켜요. 이게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면 우리 리더에게 저런 모습이 맨날 잘해봤자 소용 하나도 없대요. 없다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되지 않을까 두렵고. 맞아요. 대단히. 그래서 부정적인 회사 팀의 부정적인 상황을 만드는 아주 큰 요소가 되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냐, 부족한 사람이냐, 그것도 검토해봐야 할 포인트고.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 예를 안 들면. 맞거나 그 일이 그 맞아요. 사람한테 안 맞고. 맞아요. 나랑 성향이 안 맞아. 그럼요. 근데 정말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그 사람. 그럴 때는 빨리 그 사람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만들어서 그것도 나쁘지 않게 잘 만들어야 돼요. 개인적 감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객관화시켜가지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결할 그렇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거는 아주 내 감정과 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쪽으로 가면은 그건 안 되고. 굉장히 팀 전체에 부족한 영향을 미쳐요. 진짜 리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그 간호사가 굉장히 진짜 일을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요. 그런데 저희 리더는 되게 일중심적인데 일을 못하는데 관계중심이 본인이 약하다는 걸 관계중심적이고 싶은 리더였어요. 저희 수선생님이.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내냐면 얘기를 서로 대화를 안 하고 우리가 다 싫어하니까 이 친구가 힘들어하니까 그냥 이 친구를 무조건 다 이해해주고 다 공감해주고 하라는 거예요. 문제의 근본적인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근데 리더가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냥 그 친구와 다른 간호사들에 대한 관계는 멀어지고 우리가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결국에는 리더의 생각, 자기 리더는 그냥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다. 근데 나는 공감, 협력, 대인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본인이 그걸 인정을 못했어요. 인정을 못하는 그 포인트가 저희도 다 평가를 하면 자기가 왜 이 대인관계 점수가 낮게 나오는지 저희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죠. 맨날 하소연을 해요. 우리는 다 보이는 대놓고 얘기도 특히 부장님들이 공감이 자신에게 많이 주고 타인이 낮은 경우는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안 웃긴데 웃어준 거예요. 문제를 부하 얘기하지 직원들이. 않고. 네, 문제를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그냥 봐준 거예요. 맞아요. 다 봐준 거예요. 불평불만 얘기하지 않고. 왜냐면 그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다가는 엄청 또 내가 막 때려 맞을 걸 아니까 그냥 상대방이 다 봐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자기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그 대인관계, 협력, 공감 점수가 수치가 낮은 분들한테는 가장 큰 이슈예요. 뭐 우리가 교회가 아닌 이상 이런 분들을 계속 뭐 사랑으로 감싸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도움을 청하고 나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은 하지는 않지만 그냥 전문가분들이 읽으면 좋겠다. 여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내가 리더가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마음 가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브레네 브라운, 브레인 브라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테드에서 강연을 그 주제로 했었고 가장 많은 그 모스트 뷰를 찍으면서 깜짝 놀라서 또 제 초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책을 내게 된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리더들은 이제 취약점을 드러내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뭐 영상 한번 보시고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저기 교보문고 가서 그냥 쭉 한번 훑어보세요. 마음에 들면 사시고. 근데 그 포인트를 사실 다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상 우리가 1시 네, 2분장인가? 요 게임만 한번 하고 갈게요. 게임만 좀 하고 갈게요. 여기 어디에 있죠? 19페이지. 바로 옆에 있네요. 혹시 달팽이 게임 아시는 분, 아는 분, 그죠? 몇 분 다 아시죠? 다 알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알고 모르고 기업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개념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분씩 이렇게 딱 지어주세요. 이름하여 달팽이 게임이에요. 일단 한 명은 코치, 한 명은 피코치, 한 명은 리더, 한 명은 부하 이렇게 할게요. 한 명 리더, 한 명 부하. 가위바위보 할게요. 자, 가위바위보 할게요. 그냥 돌아가면서 가위바위보. 네, 이긴 사람이 리더하고 그 사람이 부하 할게요. 먼저 부하 직원이 이 가운데 점부터 시작하는데 이 달팽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번 여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달팽이 게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운데 빨간 점에서 이 끝에 점까지 제가 드리는 3분이라는 시간 동안 잘 연결해서 가는 게 중요한데 포인트는 뭐냐면 요 라인에 그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닿으면 지리릭 감전이 돼요. 통닭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닿지 않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시간 안에 안전하게 가는 거. 이렇게 쭉 가다가 닿으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부하 직원은 눈을 감고 펜을 가운데에 두신 상태에서 두신사바 아니고 가시고요. 리더는 말로 해주시는 거예요. 말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말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가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손으로 자꾸 돌려주시거나 종이 이렇게 돌려주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언어로만 하는 거예요. 1분의 시간을 드리고 게임을 3분의 시간 동안 진행을 할 건데 먼저 1분 동안 어떤 말로 할 건지 전략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